자,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기능은 배열의 사이즈를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사이즈만큼의 배열이 실행 중에 생성되도록 하고, 이런 걸 동적 할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성된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값을 입력받도록 하고, 그렇게 입력된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각각 출력을 해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배열에 입력되어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뭔지,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라고 했었거든요. 자, 맥스 밸류, 민 밸류 둘 다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 될 거니까 하나만 만들어 보면 나머지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퍼블릭 스태틱은 그냥 주고 인트를 반환해주는 맥스 밸류다. 인트형 배열을 전달받는다. 만들어 볼게요. 자, 제일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5칸짜리 배열에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값은 우리가 봤을 땐 8이죠. 그러면 이 8이 제일 크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어떤 변수 하나에다가 이게 맥스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칸의 값들이랑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얘가 가장 크다 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끝 내면 되고요. 자, 만약에 8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값이 3이다. 그런 경우에는 규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맥스다 라고 해놓고 얘보다 큰 놈을 찾는 거죠. 다음 놈이 나보다 커? 오우, 나보다 크네? 그러면 난 더 작으네. 그래서 얘를 갖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녀석이랑 또 비교했을 때 나보다 크네요. 그러면 역시 여기다 7을 가져오고, 다음 숫자 나보다 작네요. 다음 숫자 나보다 작네요. 그래서 얘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코드로 만들면 큰 값이 뭐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t max라고 하는 밸류를 저장해 두고, 요거는 첫 번째 값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포문으로 반복을 시킵니다. 1부터 반복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배열일 거니까 i 값이 a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들어진 배열이 전달되면 그 배열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되겠죠. 두 번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비교를 해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맥스에 들어있는 값보다 배열에 들어있는 i번째 값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해라? 맥스에다가 그 값을 담아라. 반복하면서 계속 비교하겠죠. 그러면 결과를 반환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값이다. 끝났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해봐야 되니까 max value라는 함수에다가 arr이네요. arr이라는 배열을 보내주면 결과값으로 max가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max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길이 입력 4개. 첫 번째 1, 2, 4, 3. 그러면
배열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가장 큰 값은 4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첫 번째 게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비교했더니 나보다 커서 얘가 제일 큰 줄 알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녀석이랑 또 비교했을 때 더 큰 게 있나 확인했는데 더 큰 게 있어서 얘가 더 크다. 마지막 거 비교했더니 나보단 작다. 그래서 얘가 맥스인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마찬가지 min value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해서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얘보다 작으면, 그래서 얘는 min이라고 의미를 바꿔주는 게 이거 좋겠네요.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min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값은 min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길이는 5개요. 2, 5, 3, 4, 1이요. 자, 실행해 봤더니 큰 값은 잘 뽑혔는데 작은 값이 5라고 나오네요. 왜 그래요? 맥스 밸류를 노출했네요. 다시 5개요. 5, 3, 4, 6, 2. 가장 큰 값은 6이요. 작은 값은 2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선택 정렬, 아니지, 정렬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정렬이 뭐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할 때 정렬을 쓸 수도 있겠다. 이 정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렬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렬 알고리즘,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만드는 이 개념이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막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막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또는 가장 큰 사람을 앞에 두고 작은 사람을 뒤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줄로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빠르게 정렬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렬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가장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은 첫 번째 사람 너 일로 나와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너, 둘이 비교. 네가 커 얘가 커. 이거 비교해서 둘이 세우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너 일로 와봐. 야, 너보다 크냐? 너보다 크냐? 이런 거 생각해갖고 또 줄을 세워요. 다음 사람 너 일로 와봐. 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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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또는 중간에 더 큰 놈이 있으면 끼워 넣고 뒤로 밀고, 하나하나 데려다가 비교하는 방식, 가장 무식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식이죠. 직관적이고. 그런 방식이 선택 정렬, 버블, 거품 정렬이라고 하는 거, 삽입 정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줄을 세울 때 절반을 나눠서, 또 절반을 나눠서,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또 얘도 절반, 얘도 절반, 뭐 이렇게 나눠가면서 둘 짝지어서 한번 비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요 두 그룹 간에 또 비교를 하고, 이 그룹 간에 비교를 하고 하면서 줄줄줄줄 세우면 좀 더 빠르게 줄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게 이제 퀵 정렬이나 힙 정렬, 머지 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정렬할 데이터가 많으면 단순한 방식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정렬할 수 있겠지만 굳이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렬할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런 무식한 방법을 이용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이 되니까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의 정렬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중에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게 가장 단순하니까 요걸 이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정렬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sort라는
메서드에다가 저 배열을 전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전달이 끝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본 데이터가 바뀝니다. 배열은 그대로 다시 출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정렬되고 나서의 결과물. 지금 결과를 리턴 받지 않죠? 왜냐면 이건 원본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조의 개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select sort를 만들어 볼게요. 갑자기 자동으로 만들었더니 큰 의미는 없지만 그대로 갈까? 냅둘게요. 우린 요것만 보면 되죠. 배열을 받아서 선택 정렬하는 개념을 표현해 볼 겁니다. 선택 정렬은 이래요. 써놓고 분석을 해보죠.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예요. 자, 정렬이 끝났습니다. 얘가 어떻게 돌아가나 정렬이 되는지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길이는 5개 7, 2, 5, 3, 1 자, 이렇게 했을 때 큰 값, 작은 값 그대로 가고 정렬된 결과 원본 배열을 그대로 사용했죠. 요거 지금 함수의 지역이 다릅니다. select sort가 동작했을 때 ARR을 참조하는 값을 전달해서 요 ARR은 원본을 바라보게끔 동작해요. 지금 결과를 리턴 받지도 않았고요. 결과를 반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본 데이터의 결과를 보니까 오름차순으로 입력됐던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2531 저걸 예를 들어서 얘가 그럼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죠. 일단 메인의 영역 쪽에서 ARR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리시겠네요. 자, 메모리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리겠습니다. 스택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는 메인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사용되는 영역, 그리고 이쪽은 그런 영역과 상관없이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동적 메모리 영역, 실행 중에 필요한 만큼 할당되는 영역, 이걸 따로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이 됐을 때 ARR이라고 하는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았어요. 제가 5라고 size라는 변수에 5라고 입력을 받고, 그럼 동작되는 코드 중에 new, int, 5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그 코드가 있죠. 그러면 그때 힙의 영역에는 5칸의 int 변수를 배열로 가지고 있는 객체 한 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length라는 변수도 있어요. length 변수에는 배열의 길이 값이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는 모든 값은 int니까 다 0, 0, 0, 0, 0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쳐다볼 수 있는,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요 ARR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퍼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조한다. 자, 요 정도 그림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키보드로 배열의 길이만큼을 입력받죠.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게 기억이 안 나네요. 7, 2, 3, 5, 1 뭐 이렇게 하죠.
이런 값을 쭈루룩 입력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출력되는 결과가 처음에는 7, 2, 3, 5, 6이라고 돼 있었을 거고, 맥스 밸류, 민 밸류 실행했을 때 가장 큰 값은 7이고 뭐 1이고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 소트가 동작한다. 그러면 이제 셀렉트 소트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셀렉트 소트라는 함수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셀렉트 소트에는 메인에서 ARR을 전달한다 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ARR을 전달한다. 그리고 매개 변수 ARR 변수에 요걸 전달하는 거니까 매개 변수에 ARR이 셀렉트 소트의 영역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레퍼런스 정보를 받는 거겠죠. 요 정보를. 그래서 얘도 여기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흰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던 배열 객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넘어왔죠. 이게 참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참조. 그래서 원본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돌아가는 거 좀 보죠. i 값은 0부터 시작해서 ARR의 길이 빼기 1만큼 동작을 한대요. 그러면 i 값이 0, 1, 2, 3, 4 이러면 5개죠? 맞나요? ARR의 랭스는 5예요. 그럼 4보다 작을 때까지네요. 그죠? ARR의 랭스는 5고 5 빼기 1은 4죠.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만 하는 거니까 이 안의 내용물은 3까지만 동작할 겁니다. i가 3일 때까지만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i가 0일 때 들어와서 이 안에 동작을 할 때 j2변수를 이용하는 포문이 있죠. j2변수는 i 플러스 1부터 내요. i 플러스 1. 요 시점에 i 플러스 1은 1이겠죠. 1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ARR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즉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1, 2, 3, 4까지 동작할 거예요. 뭐가? 저 포문 안에 있는 if문이. 그죠? 자, 안에 있는 j 포문이 끝나면 밖에 있는 i가 1이 될 거고, 다시 들어와서 j는 i 플러스 1이니까 2, 언제까지? 3, 4까지. 끝나면 i는 2부터 시작해서 j는 3, 4까지. 끝나면 i는 3, j는 4까지. 요렇게 동작할 겁니다. 뭐가? i 값과 j 값이 반복되는 기능이. 그러면 여기 if문을 바라보시면 i가 0일 때 j는 1, 2, 3, 4로 변하면서 인덱스 위치로 쓰고 있죠. i번째, j번째. 요게 지금 0번,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이제 답 나오지 않았나요? 뭘 하고 있는지? ARR의 i번째는 처음에 0번이니까 요 7이 들어있는 칸이에요. 그죠? 7이 들어있는 칸, 거기에 값 7, 즉 7. 7이라고 하는 값이 ARR의 j2번째, 처음에는 1번이겠죠? 요거 2가 들어있는 요 칸, 2가 7보다, 지금 요거는 7이 2보다 크냐 이렇게 되겠죠? 7이 2보다 크니? 크네요. 맞죠? 참.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두 위치의 값을 스왑,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이 들어있던 요 칸에 뭐가 와요? 2가 오고, 2가 들어있던 이 칸은 7이 오겠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i가 증가해요? 아직 증가 안 해요. 요거 남았잖아. 이제 뒤에 있는 2번 칸, 3번 칸, 4번 칸 있죠? 지금 첫 번째 칸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2번 칸, 3번 칸, 4번 칸의 값들을 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칸 비교됐고 2가 3보다 커요? 아니요. 그럼 2가 5보다 커요? 아니요. 2가
1보다 커요? 네.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겠죠. 여기에 2가 들어오고 여기 1이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i가 0일 때부터 1, 2, 3, 4 다 비교했죠.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값은 나머지 뒤에 있는 칸의 값들보다 무조건 작다. 이걸로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요게 끝났어요. 그러면 0번째 칸에 들어있는 값은 무조건 여기 있는 모든 애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왔겠죠. 끝나면, 한 사이클이 끝나면 i 값이 1로 바뀌어요. 그럼 요 if문이 동작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은 1번 칸이 되겠죠. 7이 들어있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또 뭐가 오겠어요? 2번, 3번, 4번 칸 값이랑 비교하겠죠. 2번, 3번, 4번 칸 값이랑 다 비교를 해서 역시 7이랑 3이랑 비교했을 때 더 크니까 여기 3이 올 거고요. 여긴 7이 오겠죠. 그 다음 3보다 5랑 요건 그냥 넘어가고 3이랑 2랑 비교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바뀔 겁니다. 3이 들어있던 칸에는 2가 들어오고 요 네 번째 칸에는 3이 가겠죠. 좀 흐름이 오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 5보다 크냐? 그래서 바꾸고 5가 1로 오고 7이 1로 오고 아직 기준은 그대로예요. 선택되어 있으니까 5가 4랑 3이랑 비교하겠죠. 4번째 칸 크냐? 그렇네요. 그럼 또 바뀌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3이 오고 여기 5가 온다.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끝. 지금 요것도 끝났고 요것도 끝났죠. 그럼 마지막 기준 요거랑 비교 더 크죠? 그래서 5가 오고 여기 7이 오는. 그리고 나면 마지막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요 함수는 종료가 되겠죠. 원본 배열이 값이 정렬이 됐다. 그래서 그대로 출력을 하면 지금 함수 구출이 끝났으니까 스택에 쌓여있던 select sort의 영역에서 쓰던 모든 내용은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시고 메인에서 ARR이 그대로 쳐다보는 것을 보면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된 거죠. 요런 개념이 참조해요. 요런 개념이. 그리고 select sort 정렬이 됐다. 요렇게 해서 정렬이 되는 개념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요 예시 풀이를 한번 해봤어요.